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전략적 리더십, 스트래티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층 혹은 전략 상층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층의 역할과 중간계층 리더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환경의 변화 분석, 조직의 비전 설정, 전략적 목표와 전략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제도 조직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개념과 정의, 전략적 리더십의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리더에게 중요한 상황인식 능력을 재구성할 수 있는 리프레이밍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실행 과정인 전략 경영의 틀과 과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조직의 리더는 더 이상 조직 내부의 효율성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중간관리 계층의 책임의 범위는 소집단이나 팀의 부서라고 했다고 하면 경영층의 책임의 범위는 조직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간관리 계층의 초점 분야가 조직 내부라고 하면 경영층의 초점 분야는 조직 내부가 됩니다. 중간관리 계층의 효과 판단 기준은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종업원 만족도와 동기 순위라고 한다고 하면 경영층의 효과 판단 기준은 조직 전체 유효성과 주식 가치가 되겠습니다. 중간관리 계층의 의사결정은 혼자 또는 팀원들과 결정하지만 경영층의 의사결정은 외부 이해관계자, 최고 경영층, 팀이나 이사회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개념과 정의와 관련해서 조직 상층부 이론입니다. 전략적 리더십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전략적 상황 속에서 경영진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해석에 달려 있고 그 해석은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지닌 특정한 지식과 경험, 가치관, 선호도가 조직의 환경평가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들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이 취하는 행동 방식이나 전략을 이해하려고 하면 경영진들의 성향, 기질, 편견 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전략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에 관한 리더십 이론입니다. 관리 리더십과 전략적 리더십을 구분한다고 하면 관리 리더십은 조직 내부의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략적 리더십은 조직 전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전략적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단기적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상의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리도록 영향력을 주는 능력입니다. 전략적 리더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1993년 하워트는 비전 설정자, 동기부여자, 분석가, 그리고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1997년 하우스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의 주요 부서의 자원 배분, 조직의 목표와 전략의 설정, 조직의 영역과 방향 제시, 조직 설계, 보상 체계, 정보 체계, 통제 체계 등의 주요 하부 구조의 틀 구축, 조직의 내부 주요 기관에 대한 대표자로서 상징적 기능과 협상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9년도에 아일랜드는 조직의 목적과 비전 설정,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조직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것,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것, 구성원들에게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 균형 잡힌 조직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리더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이 기존의 리더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략을 실행하는 관리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략적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가능한 조직의 미래를 창출해 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세우고 유연성을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략적 리더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도전 추구와 통제 의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유형입니다. 도전 추구라고 하는 것은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킹이죠. 창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통제 의지는 조직 내부 균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로, 통제 의지가 높으면 의사결정이 집중화되고 권한 위임이 적어집니다. 도전 추구가 위험 추구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므로 전략의 구축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면, 통제 의지는 전략의 실행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가 리더의 역할과 관리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고 할 때, 도전 추구는 리더의 역할과 유사, 통제 의지는 관리자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전략적 리더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도전 추구 관점에서 낮은 도전 추구에서 높은 도전 추구로, 통제 의지가 높은 통제에서 낮은 통제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네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제 의지가 높은 통제이면서 도전 추구와 낮은 도전 추구면 실행 통제 현상 유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제 의지가 낮은 통제이고 도전 추구가 낮은 도전 추구라고 하면 실행 위임 현상 유지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통제 의지가 높은 통제이고 도전 추구가 높은 도전 추구면 실행 통제 혁신 추구 리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의지가 낮은 통제이고 도전 추구가 높은 도전 추구이면 실행 위임 혁신 추구 리더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리더십 모형입니다. 리더의 속성을 보면 나이와 근속 연수와 경력 배경, 성격 특성, 리더십 스타일이 바로 전략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전략 경영은 전략을 구축해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리더의 속성에서 전략 경영에 영향을 미칠 때 조절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조절 변수에는 조직의 규모, 불확실성, 조직 발전 단계, TMT의 권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략 경영을 실행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 일반 모형입니다. 전략 상층부라고 하는 TMT, 탑 매니지먼트 팀은 기업의 임원진처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략 상층부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력은 전략 상층부의 규모나 다양성, 권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MT의 규모는 TMT 내에 인지적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인지적 다양성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사회 심리적 통합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고 경영자와 TMT 사이의 권력 구조의 균등 여부에 따라 독단적 의사결정 혹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 통합 모형입니다. 리더의 특성에 관련된 인지적 복잡성, 사회적 지능, 행동적 복잡성이 매개 변수인 흡수 능력, 변화 능력, 관리 지혜에 영향을 주고, 이때 리더십 요인인 비전,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이 조절 변수 역할을 하며, 흡수 능력과 변화 능력과 관리 지혜가 전략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조직 효과성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리더십 효과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능력 요인은 흡수 능력입니다. observative capacity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소화해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곧 전략적 리더의 학습 능력을 우리는 흡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 능력입니다. capacity to change입니다. 리더가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지혜입니다. managerial wisdom입니다. 분별력과 카이로스, 시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분별력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누구와 중요한 사람인가와 그들의 관계 역학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행 요인으로서 리더의 특성에는 인지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인지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cognitive complexity로 환경의 변화를 잘 평가하고 반응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회적 지능, social intelligence는 어떤 전략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판단하고 전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행동적 복잡성은 behavioral complexity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따른 필요 행동을 적합하게 보여주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의 리더의 특성이 필요한 이유는 전략적 리더는 기본적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전략적 리더는 조직 내부를 위해서는 목표와 효율성 달성을 위한 통제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외부 환경 변화의 적응을 위해서는 유연성의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충할 때 전략적 리더는 그 모순적 요구들에 대하여 얼마나 균형 있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략적 리더의 리프레이밍, 전략적 리더의 상황인식 능력의 중요성입니다. 전략적 리더는 조직이 처한 복잡하고도 모호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 행동의 성공과 실패는 대개 리더의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의 어려움입니다. 조직의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리더가 지닌 인지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볼만과 딜에 의한 리프레임이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식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지닌 편협하고도 경직된 인식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인식의 틀을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가능하고 현실 상황에 걸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리더 상황 인식의 한계입니다. 리더 상황 인식은 리더의 지각
과정에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한한 정보 중에서 리더의 지각 과정에 입력되어 처리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리더의 지각 과정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가 하는 것은 정보의 속성, 예를 들어 얼마나 특이한 정보인가, 얼마나 생생한 정보인가와 리더 자신, 관점, 기대, 욕구,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가 주목하는 정보는 리더의 관점 혹은 이론과 일관된 정보 혹은 현저하게 어긋나는 정보 혹은 리더가 관심을 지닌 정보입니다. 나머지 주목되지 않는 대부분의 정보는 아예 리더의 지각체계에 입력되지 않게 됩니다. 주목된 정보의 구성과 해석도 리더의 관점이나 관심, 기대,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리더의 상황인식은 리더의 관심과 관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더의 상황인식이 다르면 리더의 상황 대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 과정입니다. 정보의 특성과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정보 투입이 주목으로, 주목이 구성으로, 구석이 해석으로, 해석이 반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붉은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모두 붉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합니다. 프레임의 한계는 제한된 시각과 관점으로 보고 싶은 사실만 보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가장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실패 또는 성공의 경험은 종종 잘못된 프레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성공을 가져온 핵심 요인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오히려 실패로 이끄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의 재구성, 리프레이밍입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재구성, 즉 리프레이밍 능력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프레임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프레임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이며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메달 수상자와 은메달 수상자의 프레임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메달을 수상한 사람이 동메달 수상한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조직의 현실 속에서 리더가 좀 더 현실적이고도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려고 하면 하나의 경직된 프레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조 중심 프레임입니다. 구조 중심 프레임의 리더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효율적인 구조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구성원들 각자의 과업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과업의 체계, 상호관계, 권한 시스템이 분명해야 합니다. 조직이 이러한 구조와 체계를 분명히 지니고 있지 않으면 혼란과 좌절, 갈등이 발생하며 그 결과 조직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조직이 확립한 구조와 체계를 무시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립한 구조와 체계에 잘 따르도록 구성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조직의 목표와 관계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구조와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그 구조와 체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 프레임의 리더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역량과 헌신은 조직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다양한 욕구와 복잡한 생각을 지닌 존재이므로 그들로부터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엄밀히 말해 구성원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성원 개인의 우선적인 관심은 자기 자신이며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은 구성원이 만족한 후에 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과 구성원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고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보수와 보람, 일의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과 구성원들은 서로 윈윈해야 합니다. 조직이 구성원들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거나 역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면 어느 한쪽 혹은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그것은 첫째, 구성원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둘째, 구성원들이 헌신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중심 프레임의 리더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직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 개인과 집단은 가치관, 신념, 정보, 관심사, 현실 인식에서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의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조직은 자원이 해소함으로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해소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자원 획득을 위한 갈등이 상존합니다. 개인과 집단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닌 다양한 권력수단을 활용하며 이를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행위 또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인 및 집단 간의 갈등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는 오히려 조직 발전을 위한 조직 역동성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징 중심 프레임 리더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은 가치와 의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건의 의미는 사건의 실제 내용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닌 인식의 한계로 인해 동일한 사건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건의 실제 내용과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과 과정은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럴 때 상징은 의미 전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직은 상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징이란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수단을 말합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과 과정은 그것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가 보다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나 과정 그 자체로는 때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지만 상징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미 전달을 위한 상징은 신화, 의식, 의례 등의 다양한 형태를 지니며 이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을 통합시켜주고 사람들이 공유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도록 해주는 결속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프레이밍 문제와 리프레이밍입니다. 리더들이 지닌 프레이밍 문제는 조직의 현실이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리더가 지닌 프레임이 단순한 점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프레임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조직 변형을 위한 리더의 리프레이밍입니다. 구조중심 프레임의 경우에는 개혁은 역할과 상호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역할 관계를 규정, 규칙, 정책을 재정립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 프레임의 경우는 개혁은 사람들에게 무력감, 결핍감, 능력 부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참여의 기회 제시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중심 프레임의 경우는 개혁은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징 중심 프레임. 개혁은 의미감과 목표의식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상징에 부여하던 애착심이 손상받을 때 사람들은 참기 어렵고 실존적인 상처에는 상징적인 치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리프레이밍입니다. 각 프레임이 유용하게 적용되는 상황은 구조중심 프레임은 조직의 목표가 이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조직이 안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하며 불확실 정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사람 중심 프레임의 경우는 구성원이 잠재 능력은 높지만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 좋습니다. 정치 중심 프레임은 자원이 해소하고 조직 내 집단의 다양성이 높고 갈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징 중심 프레임은 조직의 상황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정보가 부족하고 문화적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가지 인식 프레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모두 필요합니다. 조직의 현실 상황은 구조, 사람, 정치, 상징과 관련된 문제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식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지녀야 합니다. 네 가지 리더십 유형입니다. 윌리엄스와 딜이 2003년도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 인식 프레임과 MBTI의 유형을 결합한 리더의 유형입니다. 관리자 인식 리더가 있다고 하면 구조중심, 합리주의자, 그 다음에 정치중심, 정치주의자, 사람중심, 인도주의자, 상징중심, 문화주의자. 합리주의자 유형은 구조중심 프레임을 지닌 리더로 지배적 기능은 사고입니다.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황 분석, 논리와 정확성을 우선시합니다. 문제에 대한 사고와 상황 분석에
장점을 가집니다. 논리적인 사람과 합리적인 사람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사람으로 혹은 정확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인도주의자 유형은 사람 중심 프레임을 지닌 리더로 지배적 기능은 힐링, 감정입니다. 개인적인 가치 체계로 상황 판단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가치 평가에서 좋은 점이 장점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과 동정적인 사람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인에 대한 민감한 사람으로 혹은 정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주의자 유형은 정치 중심 프레임을 지닌 리더로서 지배적인 기능은 감각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대응합니다. 현실성과 사실성, 정확성을 추구하고 상식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실주의자 혹은 완벽주의자라고 평가됩니다. 문화주의자 유형은 상징 중심 프레임을 지닌 리더로서 지배 기능은 직관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자신이 육감에 의존하고 스스로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혹은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념주의자 혹은 이론주의자라고 평가됩니다. 합리주의자와 정치주의자는 관리자 개념과 유사합니다. 문화주의자와 인도주의자는 리더 개념과 유사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인식 프레임을 먼저 파악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다른 방향에 위치한 상반된 유형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균형 있게 리더십 유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리더십과 전략 경영입니다. 전략적 리더의 과업은 전략 경영 과정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략 경영,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쟁 우위를 지닌 조직과 환경 간의 적합 관계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전략 경영 과정의 5단계는 첫 번째, 비전 및 사명 기술서 만들기, 두 번째, 전략적 조직의 목표 설정, 세 번째, 전략 수립, 네 번째, 전략 집행, 다섯 번째, 전략 평가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전략 경영의 틀은 내부적 환경을 분석하고 외적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비전과 사명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집행하고 전략을 평가하고 전략적 경쟁력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는지를 보아서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략 경영 과정입니다. 1단계는 비전 및 사명 기술서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 우리의 사업과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경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야만 하는가? 2단계 전략적 조직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의 장단기 전략적 목표와 제목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가 전사적으로 명확히 알려져 있는가? 모든 부서와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맡아서 책임져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3단계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가 속한 산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나 추세가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가 시장 및 시장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우리의 경쟁자들은 누구이고 서로의 순위는 어떠한가? 경쟁자들의 전략을 알고 있는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도를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혁신적이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핵심 전략은 유망한 기회를 포착하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경쟁자에 맞서서 방어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인가?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가? 네 번째 단계는 전략 집행입니다. 전략 집행 단계에 들어왔을 때 전략을 집행할 적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전략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수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보상 구조는 어떠한가? 전략 자원 간의 연관 관계는 적합한가?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 목표는 무엇인가? 포지셔닝 면에서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문화는 어떠하며 강하게 나타나는가? 혹은 약하게 나타나는가? 전략, 문화 간의 연관 관계는 적합한가? 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는 적절한가? 전략, 조직 구조 간의 연계 관계는 적합한가? 마지막 5단계입니다. 전략 평가 및 통제입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전략 로드맵은 어떤 것인가? 모든 부문들이 적절하게 잘 맞는가?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인가?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번 분기에 전략이 제대로 성과를 보였는가? 분기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전략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전략적 리더십의 방향입니다. 조직 수준의 리더십입니다. 외부 환경이 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더의 역할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초경쟁, 복잡성, 불확실성, 역동성, 위험성, 혼란, 불연속성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더 이상 전략을 짜주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생성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안정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흔들어서 기업이 역동적인 균형 상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전략적 리더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을 지키며 가치 기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직화,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고정된 형태의 구조보다는 환경 변화에 따라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것, 높은 자율성, 낮은 통제, 개방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자기 조직화에 따른 전략적 리더의 초점은 통제가 아니라 인파워먼트와 인적 자본 개발입니다. 환경 변화와 조직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리더의 역할은 새로운 의미와 이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리더십입니다.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에서 다루는 리더십입니다. 전략적 리더가 TMT를 이끌거나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유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리더십입니다. 전략적 리더 자신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전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의 중요한 특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전략 상층부에 속한 리더일수록 6개의 윤리적 덕목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6개는 지혜, 용기, 인간의 정의, 절제, 초월성입니다. 이것으로서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